극심한 자연 앞에선 한없이 무력해지는 인간.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는 막대한 재산은 물론 인간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피해를 초래하는데요. 이에 따라 기상청의 역할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천리안 위성을 통해 24시간 기상 영상과 해양 영상 데이터를 수신받고 있는데요. 관측과 수치 예측을 거친 후 예보를 생성하게 됩니다. 예보로 세상을 구하라. 기상 어벤져스에 도전하는 용사들. 날씨는 사람이 자연을 관측하고 분석해서 최대한 자연을 예측해보는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의 시대 최고의 기상 서비스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라.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진짜 올바르고 영리하게 이용하면 얼마든지 저희한테 도움이 되고, 이용하지 않는다면 뭐 손해를 보게 되니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하늘을 읽어 내일을 예측하는 기상청. 용사들의 부산지방기상청 도전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기상청에 가기 전에 기상과학관에서 공부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저는 국립대구기상과학관 김하진 관장입니다. 관장님, 우리 용사들 많이 알려주세요. 요즘 사람들이 기상에 관심이 많나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요새는 기후변화가 큰 이슈거든요. 그래서 기상기후에 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학생이라든가 교사 그런 분들이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또 요새 지진이라든가 위험기상 그런 것 때문에 더욱더 관람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2014년에 개관한 국립대구기상과학관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날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우리나라 기상과학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특히 태풍, 지진 등 최근 더욱 부각되고 있는 위험 기상에 대한 교육, 체험 공간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었습니다. 기상청에 가기 전 날씨에 대해 속성으로 공부 중인 용사들. 체험관을 찾은 아이들과 함께 3D 기상 영상을 보며 예보관에 대한 꿈을 다잡아 봅니다. 대학 다닐 때 지구에 관련해서 기후변화라던가 기상적인 이런 것에 대한 프로젝트를 좀 해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알아가고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원해봤습니다. 네, 저는 간호학과에 재학하고 있는데 환경과 간호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서 기상에도 관심이 있고, 이런 봄 가뭄 이런 것들에 기후, 기상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다 보니까 저도 관심을 갖게 돼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날씨 기본 상식 접수하고 이번엔 기상 예보의 역사를 배우러 이동. 세계 최초의 기상위성은 1960년 발사된 타이로스 1호. 이후 여러 기상위성이 지구의 대기, 해양 사진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천리안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요. 종합위성인 천리안 위성은 고도 36,000km 궤도에서 우리나라의 해양 및 기상을 관측하고 통신 중계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천리안 위성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날씨 자료 정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2가지 정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요즘 이제 국민들의 관심사가 지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제 앞에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지진은 특정한 나라에서 발생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판의 경계에 있는 나라들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영상에서 이 빨간 점을 따라가시다 보면요, 공통점이 환태평양 지진대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풍 경보 상황을 직접 체험. 주의보보다 한 단계 더 발령을 해서 경보였을 때
강풍 경보였을 때 바람 세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초에 21m 이상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될 때 강풍 경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상특보 등 예보를 통해 기상재해에 대비한다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겠죠? 쓰나미가 그렇게 발생하게 된다면 그 해안가에는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가상 시뮬레이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나미가 발생이 되면서 이 지역에는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치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상예보의 중요성을 깨달은 용사들, 부산지방기상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충성! 저는 부산지방기상청장 김남묵입니다. 김남욱 청장님 반갑습니다. 기상 외길 인생을 걸어오신 청장님, 좋은 말씀 부탁드려요. 요즘 와서는 아무튼 지금 이상 기후에서 지금 계속 시끄러워요. 그래서 가뭄도 심하고 그다음에 고온 현상도 이거 심하고 이 기후 변화가 상당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게 지금 벌어졌고 그래서 기상 직원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예보를 하는 그런 이제 캐스터분 뭐 이렇게랑 관측하는 분 몇 분 뭐 이렇게 해서 규모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아마 폭염특보 폭염 재난 문자 온 것 같은데. 부산의 기온이 이틀째 35도를 넘어서자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황. 그 자연재해 시키면서 뭐 태풍이 온다 뭐 어디가 뭐 시키면서 그런 자연재해하고 올해 첫 폭염특보였습니다. 33도 이상일 때 우리가 주의보, 폭염주의보, 그다음에 35도 이상일 때 폭염경보가 나가요. 이제 이 부분이 한 이틀 이상 지속이 될 때에 한해서 그래서 지금 노약자들 조심하라고 지금 이제 문자가 긴급 재난 문자가 지금 온 상황이고요. 재난 발생이 우려될 경우 발송되는 긴급 재난 문자. 이제는 국민안전처를 거치지 않고 기상청에서도 송출할 수 있게 됐죠. 혹시 기상 쪽에 관심이 많으세요? 대기 쪽이랑 물 이렇게 둘 다 살면서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저도 전공을 하면서 관심이 많아지고 그래서 관심이 좀 많이 생겼었어요. 뭐 나름대로 참 의미 있고 그런 사실 제 이제 삶의 대부분이 됐는데요. 아무튼 뭐 기상청에서 진짜 뭐냐면 배울 것도 많다고 생각돼요. 뭐 이게 꼭 기술을 배운다는 것보다 그 기상에 대한 이해력 그리고 뭐 더 관심이 많다면 또 뭐 전공을 해서 또 살려나가는 방법 기상청에 대한 어떤 이해라 그럴까요? 무조건 욕만 하지 마시고 뭐 그런 부분까지도 좀 많이 좀 세세하게 좀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반갑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1904년 부산임시관측소가 그 전신입니다. 부산 영남지방의 기후관측을 통한 예보는 물론 다양한 기상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충성!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청 예보과에 근무하는 이윤교라고 합니다. 예보 업무 교육을 맡아주실 이윤교 주무관님. 네, 저희 기상청 업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예보, 관측, 기후 업무 이런 등등 다양한 업무들을 하는데 예보과에 오신 만큼 네, 예보 업무를 조금 배우시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예보 업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일기도를 가장 먼저 어떻게 보는가거든요. 슈퍼컴에서 생산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슈퍼컴에서 조금씩 기압값이라든가 이게 조금씩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보관님들이 선수 수정을 좀 해주시는데 그런 자료를 저희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슈퍼컴퓨터가 각종 관측 자료를 토대로 생성한 일기도. 와, 기호도 많고 선도 많고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 빨간, 파란 세모 이게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장마전선 뭐
이런. 네, 맞아요. 장마전선. 근데 저희는 이제 장마전선이라는 분석을 안 하고 있고요. 학술적으로 이렇게 쓰는 건 정체전선을 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뭘까요? 이 빨간색 선.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바람이 부는 방향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바람이 부는 방향이에요. 바람이 부는 방향인데 이게 지상 바람이 아니고요. 지상 바람이 아니고 오, 화상경 제법인데요. 바스카에 있는 상당히 고층에 있는 이 바람의 중심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저희는 제트 기류라고 하거든요. 요 까만색 실선으로 된 요 부분이 뭘까요? 과연 이번 문제도 맞출 수 있을까요? 뭘까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기상캐스터 분들도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혹시 기압골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기상캐스터 분들이 뭐 기압골 한기 내려와서 뭐 추워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비가 온다. 그런 기압골을 표현한 거예요. 저희가 가장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기상청에서 계신 분이 기압골, 뭐 하층 제트, 제트 기류, 전선, 기압능, 고기압, 저기압 이걸 모른다면 그냥 다른 거 하시면 돼요. 제가 봐서는 기상청에 오신 이상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서 그러니까 일기도를 알아야지 저희가 예보를 내고 분석을 하고 뭐 왜 틀렸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기상캐스터 분들이 저희 자료를 받아서 방송도 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혹시 일기도 안에 그려져 있는 기호들이 국제적으로 다 같이 쓰는 건가요? 아니면 국내에서만 쓰는 기호들인가요? 당연히 국제적으로 이게 통용된 거죠. 저희만 쓸 수는 없고요. 이게 WMO에서 이렇게 통용되는 전 세계적으로 요 값이 나오면 이렇게 읽는다는 그런 규칙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저희만 쓸 수는 없어요. 북한도 이 자료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관측을 하면. 근데 주로 자료를 좀 안 공유를 하는 편이죠. 일기도를 한번 그려보시고 싶으세요? 네. 용사의 미션, 예보관의 주요 업무 일기도를 그려라. 솔직히 한 명 한 명 이렇게 붙어서 도와드려야 되니까 다른 직원 도움을 한번 요청할게요. 저희 예보과 박예나 씨인데요. 같이 좀 붙어서 같이 도와주시겠어요? 정세민 상병과 허재학 상병, 생애 첫 일기도 그리기에 도전합니다. 일상이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천이 없죠. 그러면 천보다 높은 4, 4, 8, 8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또 연결해서. 네. 됐죠? 네. 1003, 1008 이런 식으로 돌려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5이네요. 관련 지식이 없던 터라 정상병 애 좀 먹고 있는 것 같군요. 기압이 낮죠? 네. 낮으면 이쪽인 저기압이 하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알콩달콩 허상병 팀, 기상 관련 공부를 한 적이 있어서인지 조금은 수월해 보입니다. 8이랑 14 사이에 12선 지날 거고 예보관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더해 일기도를 수정하고 예보를 생산해내는데요. 경력 있는 예보관들도 꼬박 1시간 이상 걸린다는 일기도 그리기. 과연 용사들이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처음 그린 일기도입니다. 정상병의 일기도와 예보관님의 일기도를 비교해보니 제법 비슷하죠? 허재학 상병의 일기도도 이만하면 합격이랍니다. 저는 생각보다 뭐 배경 지식이 부족했는지 많이 어려웠었는데 정말 그리기 어렵고 만만치 않은 일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아직 슈퍼컴퓨터가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해서 예보관님들께서 직접 1시간 정도 걸려서 다시 수정하고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어려운 일인 것 같았어요. 일기도라고 하면은 그냥 선을 이렇게 휙휙 긋고 뭐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조그마한 부호들을 보면서 각각 뭐 등고선이면은 고도를, 등압선이면은 기압을 뭐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해 가지고 하는 게 되게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일기도와 씨름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 그런데 지금이 직원들 출근 시간이라는군요. 어떠한 이유들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예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에도 예보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야근하시는 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낮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8시 전후로 해서 이제 퇴근하시고 야근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시간대에 이제 교대가 이루어집니다. 기상청은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는데요. 오전 8시, 오후 8시 교대 시간 30분 전에 교대자들이 모여서 인계식을 진행합니다. 참석하셨는데 5월 30일 오후 인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낮에 부산, 울산하고 그다음에 경남, 창원, 고성 지역에 추가로 폭염특보를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일단은 풍향이 남풍 계열 바람이 주로 불 걸로 봐가지고 해안 쪽에는 아마 폭염특보가 해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내륙 쪽에는 여전히, 왜냐하면은 내일도 구름대는 있겠지만은 그 사이로 일단 이 일사가 또 이 가능성이 좀 많이 좀 있을 가능성도 있고. 현재까지의 관측 상황을 공유하고 예측되는 기상 정보를 오후 근무자에게 인계하는 거죠. 이게 우리 구역에 지금 현재 붉은색 부근 30도 이상인데 거의 경남 북서 내륙을 제외하고 부산도 포함해가 부산 특히 금정구 35도 이상 올라갔고 하여튼 이 34도, 35도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 풍향이 거의 서풍계열 바람이 돌다 보니까 거의 동쪽 구역으로 해서 일단은 우리 구역에 기온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했고 7일 전반의 강수가 지금 매일 하루 2번씩 진행되는 인계식은 예보과의 주요 업무라고 하네요. 오늘 이제 브리핑 하는 부분이 우리가 매일 이렇게 기상청에서는 인계할 때 이는 반드시 하나로 놓치면 안 되니까 반드시 인계를 하게 됩니다. 하고 현재 실황 이 자체라든가 모니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관측 장비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해야 되고. 인계식은 보통 20-30분 동안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폭염특보 발효 등으로 인계식이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진행됐습니다. 그전에는 복약 가장자리에서 지금 퇴근하시는 거세요? 네, 지금 일단 조금 전에 그 인계상을 모두 마치고 지금 퇴근을 해가지고 또 내일 아침에 또 7시 반 그 정도 시간에 다시 출근하게 됩니다. 뜨거운 하루를 보낸 이승영 예보관과 오전 근무팀은 드디어 퇴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밤에도 기상 상황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예보엔 낮과 밤이 따로 없습니다. 기상청의 밤이 낮만큼이나 환한 이유죠. 오후 근무팀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인계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관측 정보를 분석해 내일 예보를 준비합니다. 꼬박 밤을 새야 하는 야간 근무 힘들지 않을까요? 낮이 아니고 밤에 근무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밤 근무에 대한 어려운 점이라든지 애로사항 없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데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기상청은 360일 여기 계속 불이 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24시간의 어떤 대기 흐름을 저희들이 적중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 이 사후 분석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상청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싶어하는 예비 후보 이런 기상청 직원들한테 바라는 점이라던가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또 여기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대기과학을 전공을 하신 분이 더욱 좋겠죠. 아무래도 그래야만이 자기가 들어오더라도 이해심이 빠르고 그리고 우스갯소리지만은 하나님하고 친구가 되겠죠.
기상직 공무원을 꿈꾸는 용사들 주목. 공개 채용은 1, 2차 선택형 필기 시험과 3차 면접 시험으로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상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날씨, 책임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보를 생산해내는 기상직 공무원들이 있기에 기상청의 불빛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후 근무팀 직원들은 어젯밤 그 모습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보의 시작은 관측이죠. 땅, 바다, 하늘에서 실시간으로 관측된 자료를 토대로 오전 예보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기상 레이더로 한반도 인근 지역의 강수 정보를 확인하고 천리안 위성이 촬영한 영상으로 대기의 상태를 분석합니다. 레이더와 위성 외에 기상청에서는 지상, 해양, 고층 기상 관측 장비를 통해 대기와 해양의 상태를 입체적으로 관측하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 지상 기상 관측소인 대청동 부산 기상 관측소를 찾은 용사들. 1904년부터 현재까지 기상 관측을 해오고 있는데요. 복병산 정상에 위치한 덕분에 용사들 아침부터 산을 타야 했습니다. 건물 모양이 특이하죠? 배처럼 생긴 건물은 부산시 기념물 51호라고 하네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부산 관측소라고 합니다. 부산 관측소는 1904년도에 여기가 지금 과거에는 여기가 부산의 중심가잖아요. 이쪽에 원래 1904년에는 보수동에 있었지만 1935년부터 이 자리로 이동해서 현재까지 지금 부산의 대표 기상 관측을 하는 곳이고요. 부산 측후소란 이름으로 출발한 부산 기상관측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관측소입니다. 1934년 이곳에 건물을 세운 뒤 이듬해부터 쭉 부산의 대표 관측소 역할을 해오고 있죠. 2002년 부산지방기상청으로 사무 업무는 모두 이전, 현재는 관측 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100년 이상의 날씨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이곳, 곧 기후박물관으로도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부산의 대표 관측소답게 다양한 관측 장비들이 보이는데요. 구경 좀 해볼까요? 이게 뭔지 알죠? 다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보셨잖아요. 이게 뭘까요? 다 알죠? 백엽상이라는 거. 백엽상. 예, 백엽상에서 과거에는 온도 관측을 해서 여기 잠깐 열어볼게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용하지 않은 지가 한 17년 정도 됐죠. 여기 보면 이 온도계가 있고 이게 온도계, 유리제 온도계가 있죠. 과거에는 이렇게 유리제 온도계로 사람이 1시간에 한 번씩 보고 기온을 이렇게 관측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최고 온도계, 이건 최저 온도계. 일중 기온이 가장 내려갔다가 그러면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 최저 기온이 그대로 기록이 나고 이거는 최고로 올라갔을 때 기록이 그대로 가만히 있고 그래서 최고 온도계 이렇게 과거에는 관측을 했어요. 이제는 전시품이 돼버린 백엽상. 이게 이제 차강통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게 백엽상 역할을 똑같이 하고 있고요. 통풍을 하면서 백엽상과 같은 조건을 만들어줘요. 이 안에 습도 센서와 온도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자동으로 관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건 뭘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뭐 빛 같은 거 재는 거 같이 생겼는데 혹시 이게 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예, 이 센서는 비가 오면 물방울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전기가 흘러요. 그러면 평소에는 이 사이에 전기가 안 흐르다가 이 물방울이 되면 전기가 통하게 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강우가 비가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를 관측하는 강우 감지 센서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 철탑이잖아요. 보시면 이 철탑의 높이 10m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람이 뭐 사람 눈높이에서도 불 수가 있고 10m에서 불 수가 있고 50m에서 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상 관측에 바람 관측의 높이는 10m입니다. 그래서 이 철탑의 높이는 10m고요. 대부분의 기상 관측 장비들이 점차 기계화, 자동화되는 추세. 강수량을 측정하는 우량계, 구름의 모양과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울량계도 보입니다. 관측 기구들은 달라졌지만 기상 자료들은 모두 보관돼 있었습니다. 뭐 여기 민원실이었고 여기는 뭐 행정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일하게 사용하는 공간이 여기 지금 관측실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현재도 업무를 하고 있고요. 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상 관측 데이터 외에 고층, 해양, 위성, 레이더, 항공기에서 수집되는 기상 실황을 모니터 중이시군요. 이 시각 현재 남남 서풍이 풍속은 3.5m로 불고 있고요. 기온은 이 바닷가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곳은 좀 기온이 높겠지만 23.4도를 나타내고 있고 기압은 991.5 헥토파스칼. 이 관측단 데이터를 이제 하나의 기상 관측 전문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 시스템에다 등록을 하게 되면 이게 다 WMO 그러니까 세계의 기상 관측 자료가 다 모여서 세계에 이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업무하시는 분은 이제 여기에 그 자동으로 올라온 관측 데이터와 그리고 아직까지 자동으로 안 되어 있는 목적 관측 요소들을 눈으로 관측을 해서 매 시간 여기에다가 이 시스템에다가 전문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됩니다. 현재 4명의 직원이 기상 관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부산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네요. 기상 관측소는 대부분 전경이 훌륭하다는 관측가 직원들의 말이 사실이었군요. 지금 보니까 많이 자동화가 되어 있는데 아직도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관측 같은 것도 있는지 궁금하고. 아, 네. 예, 지금도 목적으로 관측해야 되는 요소들은 당연히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구름 관측이 있고요. 구름은 10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사람의 눈으로 아직까지는 관측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상현상 관측 예를 들어서 무지개라든가 이런 관측들은 지금도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관측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보시다시피 조금 높고 부산 시내가 부산항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목적 관측하기에 좀 아주 좋은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관측을 해야 하는 항목이 50여 가지나 된다고 하는데요. 구름의 모양, 양, 높이, 시정거리, 봄꽃, 단풍 예보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수치로 파악하기 어려운 주관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항목들이 대부분이죠. 관측사들은 정해진 시간에 관측 요령 매뉴얼에 따라 목측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기상 관측을 전부 사람 대신 기계로 대체할 수는 없을 거라는군요. 북평산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구덕산 정상에 위치한 기상 레이더로 이동. 용사들 땀 좀 뺐겠는데요. 1991년부터 레이더 관측을 해온 구덕산 기상 레이더. 충성! 구덕산 레이더 관측소장 김조경입니다. 김종엽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480km까지 관측이 가능한 구덕산 기상 레이더. 이 구덕산에서 반경 240km 관측을 하고 있으면서 240km 내에 비가 오는 구름을 탐지해서 서울 국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기관이 되겠고요. 현재 먼 거리로는 480km까지 해서 저 백령도까지 비가 오는지 탐지를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여기 저 서울 쪽, 청주 쪽에 충청도 청주 쪽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고요. 한 시간당 32mm짜리 지금 소나기가 내린 게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백령도에서, 구덕산에서 볼 수가 있고요. 강수의 양과 가능성을 파악하는 게 기상 레이더의 주요 임무인데요. 우리나라엔 총 11개의 기상 레이더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색깔 보이시죠? 어느 지역에 몇 밀리의 비가 내리고 있는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니 오, 신기하네요. 아까 청주 쪽에서 32mm가 내린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나요? 네, 레이더는 전파를 쏴서 반사된 신호이기 때문에 거기에 강수량이 많다라면 더 많은 신호가 오기 때문에 그걸 신호를 분석을 해서 32mm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거의 10mm가 있다면 10mm 계산이 될 거고, 그래서 강수량은 비는 그대로 하늘에 떠 있고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변화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거리마다 오는 신호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양에 돌아오는 신호의 양을 분석을 해서 강수량을 다시 저희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전파는 전파 증폭기를 통해 전파를 키운 후 안테나를 통해 전파를 송수신하게 되는 시스템.
건물 꼭대기 레이더실에 올라가 보니 진짜 커. 지름 8.5m 크기의 거대한 기상 레이더가 용사들을 맞이합니다. 이 레이더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초에서 30초 사이. 엄청난 열기를 뿜으며 쉬지 않고 전파를 송수신하고 있었습니다. 1991년도부터 쉬지 않고 한반도 전역의 강수 상황을 관측해온 구덕산 기상 레이더. 한 바퀴 돈다 30초. 빨래기는 스텝을 되고. 우리가 군에서 쓰는 레이더랑 다 똑같고, 군에 쓰는 비행기를 잡는 공군 레이더, 해군은 배를 잡는 해군 레이더가 있고, 우리는 기상청은 물방울 잡는 기상 레이더. 그러니까 이렇게 물방울 잡는 탐지 목적만 틀릴 뿐입니다. 그래서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물방울 잡는 기상 레이더라니 기상 어벤져스다운 표현이네요. 그럼 이 레이더에서 이제 관측되는 자료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 좀. 우선은 이제 대표적으로 레이더 관측하는 게 강수량이 되겠죠. 강수량이 어디, 내 거리부터 몇 킬로까지 있는지를 측정을 하고, 또 이 강수량이 거기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동 속도를 계산해주고, 그래서 앞으로 한 2시간 뒤면 구덕산에 오겠다. 부산 쪽에 비가 내리겠다. 비가 내리는데 한 시간당 한 10mm, 20mm, 아니 많을 때는 100mm, 200mm가 내리겠다 측정을 해주는 겁니다. 우박도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비 안에 우박에 있는 구름을 탐지해서 이 부분은 우박이 있구나, 내리겠구나라는 걸 탐지할 수 있는 첨단의 레이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중평파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또 여름에는 우박이지만 겨울에는 눈도 관측이 되고, 앞으로 다가올 때는 눈이지만 녹아서 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들 영역을 분석할 수 있는 첨단의 레이더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만들어진 전파를 바깥쪽 대기 중으로 방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테나라고 그러면 돌아가는 앞부분이 전파가 나가는 방향이 되겠고요. 그 방향으로 초당 600번을 전파를 쏘면서 받고 하면서 부대처럼 신호를 분석해서 밑에 아래로 또 줘서 분석을 할 수 있게 해서 강수신으로 변환을 해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돌아오면 안테나가 되겠고, 넓이는 안테나 직경은 8.5m. 바깥에 있는 하얀 거는 축구공이라고 가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돔이라고 합니다. 레이돔이라고 하는데, 안테나를 보호하기 위한 물질로서 바람이나 강수의 영향으로 안테나가 손상을 입지 않게 전파의 감소가 없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직경은 12m. 그래서 안테나 충분히 돌 수 있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큰 거 같아요, 안테나가. 12m 더 큰 것도 있어요. 27m도 있고 30m짜리도 있는데, 그때 쓰는 레이더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그러면 다 변경이 되고요. 더 작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 핸드폰이나 더 작은 것도 있지만, 얘는 한 이 정도 안테나를 쏘아야 정확한 탐지를 할 수 있을 수가 있어서 이 안테나를 쓰고 있습니다. 탐지 거리가 막 240km까지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지역까지도 이렇게. 네, 일본 지역까지, 대마도 이쪽까지 일부까지 저희 관측을 하고 있고요. 240km를 하는 이유는 지구가 둥글어서, 지구가 평평하면 레이더 한 대만 있으면 돼요. 근데 지구가 둥그니까 전파가 나가면 240km 가면 3km에 있는 구름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0km에서 나가지만, 높이 해발 0km 나가지만 점점 갈수록 3km에 있는 구름을 가져오기 때문에 3km에 있는 구름 위에서부터는 강수 현상이 없어요. 그 밑에. 안테나는 24시간 계속 돌아가요. 기상청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안테나도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돌고 있고요. 그래서 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점검도 하고 있고, 장비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무중단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기상 레이더의 엄청난 크기와 소음, 열기에 압도된 용사들. 고가의 첨단 관측 장비인 기상 레이더를 직접 보고 관측 방법까지 배울 수 있었던 시간. 오랫동안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레이더실 가봤는데 진짜 레이더도 크고, 그리고 소음도 장난 아니고 열기도 많아서 에어컨도 계속 가동하고 있더라고요. 일본 대마도까지도 이렇게 찍혀 있는데, 다른 나라랑도 이렇게 정보 교류가 활발한 걸 알 수 있었어요.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240km라고 했는데 이제 지도를 보다 보니까 이제 한국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일본 이렇게 마라도 지역 뭐 이런 식까지 탐지가 되는 걸 보고 아, 레이더가 탐지 범위가 되게 넓다. 그래서 상당히 고가의 장비로 이런 기상학적인 자료를 관측하고 예보에 도움이 된다는 걸 보고 뿌듯했습니다. 늦은 날은 하늘을 관측하러 떠납니다. 고층 기상 관측에 대해 배우기 위해 부산지방기상청 산하기관인 창원기상대를 찾았는데요. 삼층 대기의 온도, 기압, 풍향, 풍속 등을 관측하는 고층 기상 관측. 이 고층 기상 관측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존대라고 불리는 기구인데요. 존대는 상층 대기의 기상을 감지, 지상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보내주는 작은 컴퓨터입니다. 헬륨가스를 주입한 풍선에 존대를 매달아 상공으로 띄우는데 세계 기상기구의 규칙에 의해 전 세계에서 같은 시간에 존대를 띄워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풍선에 헬륨가스를 주입하여 띄우던 방식에서 요즘은 자동화된 오토존대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요. 1m가 넘는 풍선에 헬륨가스를 채우는 데만 매번 1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죠. 국내 유일의 오토존대가 설치되어 있는 이곳 창원기상대. 한 번 세팅으로 24회까지 자동으로 정해진 시간에 존대를 띄워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오토존대 설명을 좀 더 들어볼까요? 예, 창원기상대에 설치되어 있는 오토존대는 그 관측 요소가 기온, 기압, 습도, 풍량, 풍속 요게 5요소를 관측하는 겁니다. 그럼 혹시 이 풍선이 이제 최고 고도까지 올라가기 전에 뭐 다른 비행체라던가 뭐 그런 새라든가 이런 것들도 장애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측이 제대로 안 될 때라던가 그럴 때가 있나요? 날씨가 안 좋거나 태풍이 오거나 뭐 비가 많이 왔을 때 중간에 올라가다가 원래 30km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정도 올라가지 못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냥 풍선이 터지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이걸 그러면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시나요? 저희들은 지금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방제철이기 때문에 1일 4회를 비행합니다. 그거는 국제 전문에 전 세계적으로 꼭 오토존대 아니라도 3시, 9시라는 거는 중시 전문이기 때문에 그 타임에 맞춰서 저희들도 비행을 하면서 자동 전문이 생성되고 그거를 또 세계 전문 시간에 같이 그거를 송출시키고 있습니다. 오토존대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용사들, 다행히 설치소 출입을 허가받았습니다. 오토존대를 비행하기 위한 세팅하는 곳입니다. 자, 요 센서는 오토존대에서 중요한 존대 센서입니다. 요 존대 센서는 여기 센서 부위고 여기 몸체고 요거는 안테나입니다. 요 안에 보면은 기판이 들어 있습니다. 기판이 들어 있어서 이 친구하고 풍선하고 같이 하늘로 날아가면서 요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원격으로 송수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대가 측정한 고층 기상 정보는 선박, 항공기 운항과 위험 기상 현상 예측 능력을 높이는 데도 활용된다는군요.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렇게 펼치면은 진짜 요게 기구란데 쉽게 얘기해서 풍선입니다. 풍선. 비행하기 전에 이쪽으로 헬륨 가스가 들어갑니다. 헬륨 가스가 들어가 가지고 요놈하고 같이 밑에서 조립을 해 가지고 세팅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합니다. 날아간 풍선은 회수가 불가능해 일회용 존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서둘러 밖으로 나온 용사들, 3시 정각이 되자 오토존대 문이 열리더니 드디어 풍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식간에 떠오르는 하얀 존대 풍선. 금세 하늘 높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올라가네 계속. 위에 올라갈수록 지금 추세선이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떼어올린 존대가 감지한 상층 대기 상황이 모니터로 실시간 전송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날렸던 게 여기 지금 현재 섹터인데 동쪽 방향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를 지금 표출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높이라던가 이제 그런 실시간 자료들을 이제 여기서 받아가지고 예,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예. 현재 높이도 요 몇 킬로 올라갔는가 그런 것도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초록색 된 거 이거는 습도고, 요 청색으로 된 거는 기압이고, 빨간 거로 된 거는 온도입니다. 현재는 뭐 기압이 355, 온도가 영하 33도네요. 여기는 지금 덥지만은 상공에 지금 실제로 기상풍선을 본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크기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바람의 영향도 많이 받고 빨리 날아가다 보니까 이런 게 뭐 과연 이렇게 빨리 날아가는데 측정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궁금했었는데 안에 있는 뭐 존대라는 그런 부품 이렇게 뭐 고도에 올라가면서부터 자동적으로 이렇게 관측 자료들도 갖다 주고 이런 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오토존대 봤는데 그 생각보다 풍선도 크고 그리고 엄청 빨랐고 뭐 바람도 이렇게 타고 날아가는데 그 존대라는 것도 봤는데 별로 크진 않은데 거기서 많은 걸 분석해서 이렇게 송수신까지 하는 기능이 있는 거 보니까 진짜 저희 나라가 기상에 대해서 나름 선진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체험 마지막 날.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고 자료를 일기도를 그리고 했다면 이제는 기상청에 꽂힌 예보를 한번 내볼 거거든요. 전국이 흐린 가운데 봄비가 기상의 꽃 내리는데요. 예보. 시각 하늘 모습 보시면 기상캐스터들은 기상청의 관측 예보 자료를 토대로 예보문을 작성하는데요. 우리 용사들도 예보문 작성에 도전. 예보를 내 보시려면 이제 실험값을 먼저 봐야 돼요. 지금 날씨도 모르고 내일 날씨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험과 자료를 먼저 저희가 다 보셔야 되거든요. 예보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수집된 날씨 상황을 토대로 일기 변화를 예측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세민 상병, 예보관님의 도움을 받아 실제 기상청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단기 예보문을 작성해 보기로 하는데요. 공식적인 기상청의 예보인 만큼 책임감, 부담감 팍팍 느끼며 작성 중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고 내일은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고 경남, 내륙, 오후부터 산사에 빗방울이 있겠습니다. 허재학 상병도 그동안 배운 지식을 총동원하여 자료 분석 중이군요. 근데 이거 따라서 그대로 예보하진 않고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예보가 왜 중요합니까? 내일 날씨가 왜 중요한 것 같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사람들 삶이랑 산업 이런 데 영향력이 너무 많이 끼치니까 생업도 관련돼 있는 사람들 그래서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게 바로 예보가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가 내일 날씨를 모르면 내일 가장 기본적으로 내일 우산을 들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기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이렇게 길게 예보를 내서 하물며 밖에서 일하시는 분 내일 비 온다 이러면 건설업 하시는 분들 특히 밖에 계시다가 저희가 비 예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생업이랑 관련된 거잖아요, 그분들. 근데 그분들이 생업을 못 하시면 그에 딸린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영향을 미치니까 예보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중한 책임감이 따르는 예보문 작성. 직접 작성한 예보문으로 기상캐스터 체험까지 도전. 허재학 기상캐스터
동해 쪽을 보시면은 돌풍, 천둥, 번개가 예상되고 파도 높이는 0.5에서 1.5m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지방에는 안개가 이제 예측되고 있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미션 성공. 기상청에서 직업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심, 전문성을 배운 용사들. 장마전선 이런 네, 맞아요. 장마전선. 꿈을 향해 전진하는 청춘들의 인생 날씨는 언제나 맑음입니다. 저희가 처음 그린 일기도입니다.